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칼과 방패로 세상을 집어삼켰던 로마 제국조차도 끝내 자기 땅으로 만들지 못한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복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지고 누를수록 더 거세게 튀어오르던 땅,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4년 도널드 트럼프가 그 땅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순간 전 세계가 동시에 긴장했죠. 아니 설마 또 거길? 로마도 실패한 곳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왜 이 땅만큼은 늘 제국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가자지구에 씌워진 2000년짜리 저주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로마는 패배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제국이었죠. 상대가 누구든 어느 땅이든 군단이 진군하면 지도는 다시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단 한 곳, 로마가 끝내 완전한 지배에 실패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사젤 가자지구를 포함한 유대 지방이었죠. 로마는 이곳을 단순한 속주로 봤습니다. 세금 걷고 총독 안 치고 신전 하나 세우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은 지배당하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원 후 66년, 유대인들은 로마에 맞서 봉기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대규모 반로마 저항, 일명 유대 로마 전쟁이죠. 로마는 분노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흩어졌고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저항은 형태만 바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자지구는 그 분노가 응축되는 공간이 됩니다. 바다와 사막 사이,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땅에서 증오는 더 단단해졌죠. 로마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이 땅의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기로요. 유대라는 이름 대신 팔레스티나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정체성을 없애면 저항도 사라질 거라 믿은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로 흘렀죠. 이 순간부터 이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기억과 복수, 신념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공식은 놀랍게도 이후 등장하는 모든 강대국에게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로마조차 풀지 못한 이 저주를 과연 현대의 강대국들은 다룰 수 있었을까요? 로마가 물러난 뒤 이 땅이 잠잠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권력의 공백은요, 언제나 더 거센 힘을 불러오거든요.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믿음 하나로 뭉친 전사들, 바로 이슬람 제국이었죠. 이들은 번개처럼 확장합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중동, 북아프리카, 스페인 일부까지. 로마가 수백 년 걸린 일을 이슬람은 몇십 년 만에 해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가자지구는 자연스럽게 이슬람 세계의 품에 안기죠.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 통치는 로마와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강제로 믿음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고 기독교와 유대교도 체계 민족이라 부르며 일정 부분 자치를 허용했죠. 덕분에 가자지구는 오랜만에 비교적 안정된 시간을 맞이합니다. 상업도 살아나고 종교 간 공존도 이어졌죠. 하지만요, 역사는 늘 그렇게 쉽게 놔두질 않습니다. 11세기 말, 유럽에서 다시 한번 종교라는 이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십자군 전쟁이죠. 성지를 되찾겠다. 그 한마디로 수십만 명이 동쪽으로 몰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자지구는 또다시 전략 요충지가 됩니다. 지나가야 하는 땅, 빼앗아야 하는 땅,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땅이었죠. 십자군이 점령했다가 이슬람 세력이 되찾고 다시 빼앗기고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약속은 깨졌고 보복은 반복됐습니다. 이 시기부터 가자지구 사람들은 하나를 똑똑히 깨닫습니다. 누가 오든 결국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요. 제국은 늘 신의 이름을 들이댔고 그 사이에서 민간인들은 말 그대로 끼어 눌렸습니다. 로마 때와 똑같은 공식이 형태만 바꾼 채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반복되면 이제는 누군가 배울 법도 한데. 그런데요. 다음으로 이 땅을 집어삼킨 제국은 오히려 더 오래, 더 집요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가자지구를 붙잡고 있었던 또 다른 초강대국. 그 제국은 과연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땅은 또다시 주인을 바꿉니다. 이번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제국이었죠.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이 제국 진짜 대단했습니다. 무려 400년 넘게 중동 전체를 통치했거든요. 로마도 이슬람 제국도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진 못했습니다.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이던 땅이 오스만 치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해집니다. 총독은 현지인으로 세우고 종교 문제엔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만 하면 그냥 놔뒀죠. 한마디로 건드리지 말고 관리만 하자, 이 전략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자지구는 큰 반란 없이 수백 년을 버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드디어 이 땅도 저주에서 벗어나는 건가 하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겉으로만 잠잠했다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땅을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묶어두기만 했죠. 교육도, 산업도, 정치적 자치도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강해지면 통제하기 어려워질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폭탄을 해체한 게 아니라 그냥 천으로 덮어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국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질주하는데 오스만은 점점 뒤처집니다. 결정타는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패배했고 지도는 다시 찢겨나갑니다. 이때 가자지구를 포함한 이 땅은 처음으로 완전히 외부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수백 년 동안 누군가 위에서 눌러만 두던 질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서는 자유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혼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혼돈 속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총 대신 조약을 들고 군인 대신 행정관을 보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남긴 상처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갈등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총성은 멎었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자 이 땅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나라,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은 군화를 신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총독부를 세우고 지도를 펴고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걸 역사에선 영국 위임 통치령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영국이 이 땅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동시에 서로 정반대의 약속을 합니다. 아랍인들에게 전쟁 도와주면 독립시켜주겠다. 유대인들에겐 여기에 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혼란의 출발점이 된 게 단 한 장짜리 문서였습니다. 바로 벨푸어 선언이죠. 이 선언 하나로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허용했고 아랍인들은 불안해졌죠.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계속 늘어납니다. 집값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고 분노는 아래로 쌓이기 시작했죠. 가자지구는 특히 더 심각했습니다. 좁은 땅에 난민이 밀려들었고 먹고 사는 문제는 곧바로 생존의 문제가 됐거든요. 영국은 중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했죠. 진짜 결단은 계속 미뤘습니다. 그 사이 폭동이 터지고 시위가 이어지고 총격이 일상처럼 번집니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서로를 이웃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어제까지 같은 시장에서 장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면요. 결국 영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공을 국제사회로 넘겨버리죠. 하지만 이 결정이 가자지구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 스위치가 됩니다. 영국이 물러난 뒤 이 땅은 스스로 숨고를 틈조차 없었습니다. 총성이 멎자마자 이번엔 회의실 불이 켜졌거든요. 전쟁이 끝난 자리에 서류와 지도, 펜이 올라갑니다. 1947년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유엔은 팔레스타인을 두 개의 국가로 나누자는 분할안을 내놓죠. 지도 위에 선을 긋는데 걸린 시간은 몇 시간. 하지만 그 선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유대인 쪽은 받아들였고 아랍인 쪽은 거부했습니다. 합의 없는 결정이었거든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가자 지구에 특히 잔인했습니다. 전투에서 밀려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갈 곳을 잃고 가자 지구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문제는 땅이었죠. 원래도 좁은 지역에 사람만 계속 늘어납니다. 집은 부족하고 일자리는 없고 미래는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는 이집트의 관할 아래 들어가지만 국가도 독립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람들만 밀집된 공간. 이때부터 가자 지구는 임시 거주지가 아니라 나갈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생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땅을 되찾겠다는 희망이었다면 이제는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절박함으로 바뀌죠. 분노는 구호가 되고 좌절은 깃발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점점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는 더 이상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저항과 생존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간.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땅의 싸움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문제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가자 지구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의 공기가 달라진 건 총보다 문이 닫히면서였습니다. 2004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병력과 정착촌을 철수합니다. 겉으로 보면 물러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다, 하늘, 국경, 모든 출입구가 동시에 조여지기 시작합니다. 가자 지구는 하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가기는 어려운 공간. 이 봉쇄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일도, 이동도, 미래도요. 그리고 이 틈에서 정치가 아니라 정체성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선거로 권력을 얻었지만 말보다 총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 이 말은 가자 지구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봉쇄가 강화될수록 하마스는 더 강해졌고 충돌은 더 잦아졌습니다. 여기서 국제사회가 등장합니다. 분쟁이 깊어질 때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테이블의 중심에는 늘 같은 나라가 앉아 있죠.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우방이자 동시에 중재자를 자처하는 나라. 하지만 이 두 역할은 늘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가장 노골적으로 흔든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옮깁니다. 외교의 언어로 보면 한 줄짜리 결정. 하지만 가자 지구에선 이건 선언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제 심판도 중재도 없다. 2025년 현재 트럼프의 이름이 다시 이 문제 한가운데로 불려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직접 뭘 하느냐보다 그가 상징하는 방식, 힘으로 누르고 현실로 밀어붙이는 접근법 말이죠. 문제는요, 이 방식이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도 그랬고 제국들도 그랬고 현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자 지구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기억의 집합체거든요.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땅이 정말 저주받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 이미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는 군단을 보냈고 십자군은 신의 이름을 들이댔고 제국들은 조약을 내밀었고 현대 국가는 미사일과 봉쇄를 선택했습니다. 방식은 전부 달랐는데요. 결과는 놀랍도록 같았습니다. 가자 지구는 정복될수록 더 단단해졌고 눌릴수록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국경선이 아니었고 종교도 아니었고 심지어 테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아주 오래된 외침. 그걸 200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로마도 실패했고 그래서 제국도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사람들은 또다시 누가 옳은지 누가 이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상처를 안고 남느냐가 항상 더 중요했거든요. 가자 지구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우리 선택의 결과를 가장 정직하게 돌려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뉴스는 끝났지만 역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